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설치를 완료한 ArcGIS 프로를 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벡터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 몇 가지 옵션을 바꾸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rcGIS 프로를 처음에 실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있고 템플릿, 맵, 카탈로그, 글로벌 씬, 로컬 씬 등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거를 사용하시더라도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맵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색상이 저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맵을 선택하고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폴더 포 프로젝트라는 이 체크박스를 저는 꼭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ArcGIS 프로젝트 안에 데이터라든가 툴 같은 게 자주 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프로젝트 단위를 폴더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추천으로는 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은 ArcGIS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인터페이스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콘텐츠, 카탈로그, 그리고 맵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지도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어디로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작 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내용을 따라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인터페이스를 바꾸기 전에 일단 데이터 레이어를 하나 불러올게요. 여기에 카탈로그라고 있는데 이게 없으실 경우에는 뷰 선택하신 다음에 카탈로그 페인 클릭하시면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포털 클릭하신 다음에 구름 선택하시고 여기서 컨트리라고 국가 레이어를 하나 가져올게요. 여기서 제너럴라이즈 우클릭 하신 다음에 add to current map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좌클릭한 상태에서 끌고 와서 놓으면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옵션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프로젝트 가셔서 옵션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ArcGIS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될 단축키 중에 하나인 Alt Q를 선택하시면 여기 커맨드 설치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옵션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가장 위에 있는 이거를 선택하셔도 똑같이 옵션 창으로 이렇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옵션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자주 사용할 만한 것만 몇 개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유닛, 그래서 거리라든가 각도, 넓이 같은 거를 어느 단위로 보여줘. CAD 쓰시는 분들은 아마 자주 쓰시는, 아마 익숙하신 인터페이스일 거예요. 여기서 유닛을 바꿀 수가 있고, 제너럴로 가시면은 스타트 ArcGIS 프로, 그래서 항상 한 가지 템플릿으로 열어줘, 내지는 꼭 한 가지 프로젝트로만 열어줘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이러한 기능들도 있고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항상 여기에 생성을 해줘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게 있고, ArcGIS 프로 테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다크로 했기 때문에 검은색인데 아마 기본값은 라이트일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바꿀 때는 꼭 재시작을 해야 됩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리커버리라고 백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필요가 없으면은 체크를 안 해주시면 되고, 기본값은 5분인데 만약에 자주 뭐 고장이 나거나 시스템 오류가 자주 일어나거나 메모리가 좀 부족해서 오류가 생길 경우에는 이거를 뭐 2분, 3분 단위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맵 앤 씬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도를 생성할 때마다 베이스맵을 기본적으로 뭘로 해줘 라든가 좌표계를 뭘로 설정해줘,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가시면은 여기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1.2초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한 포인트, 한 익스텐트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줌인을 했어요. 근데 아까 있었던 줌 익스텐트로 다시 돌아갈 때 1.2초가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볼 때 줌인해서 가면은 0초로 하면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1.2초를 가지고 설정해 놓고 사용합니다. 다시 옵션으로 가셔가지고, 그리고 팝업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크로스헤어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걸 선택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클릭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헤어가 생성이 됩니다.
군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사실 눈 따갑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옵션을 가서 팝업을 끄고, 그리고 셀렉션이 있습니다.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셀렉션 했을 때 테두리 색깔이 있고 그 안에 선택된 색깔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기본 값이 이게 다 꺼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여러분이 셀렉션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하고 안에 사선이 그려지는 건데, 이것도 저는 별로라서 기본 값을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용할 만한 것들은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데, 제가 꼭 넘어가고 싶은 거는 여기 커스터마이즈 리본이 있고 퀵 액세스 툴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퀵 액세스 툴바에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툴 선택하셔가지고 넣어두실 수도 있고요. 보통 익스플로어 이거를 자주 넣고 사용하시는데, 단축키가 생긴 이후부터는 이거를 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마이즈 리본에 보시면은 키보드 숏컷이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단축키를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키보드 숏컷 같은 경우에도 여기 헬프에 오시면은 여기에 숏컷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단축키는 자주 사용하시는 거 위주로 일단 키스트로크로 바꾸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D를 클리어로 설정해 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아마 컨트롤 시프트 A가 기본 값인데, 이거를 저는 컨트롤 시프트 D로 바꿉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A는 저 같은 경우에 select by attribute로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Q는 select by location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explorer 툴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 E, 그리고 select 툴은 컨트롤 시프트 S,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시프트 T가 원래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T로 해놓고 오픈 테이블은 컨트롤 T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지금 현재 뭐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디셀렉트 버튼이 사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고, 근데 왔다 갔다 하기에 귀찮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D 해서 디셀렉트를 하고, 지금 셀렉트 아이콘을 됐기 때문에 클릭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디셀렉트 할 때 똑같이 하고, 단축 컨트롤 시프트 E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익스플로어 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A, 아무래도 어트리뷰트 값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선택한 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 이름 중에 뭐 S로 시작하는 거 다 선택해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다시 디셀렉트 하고 그 다음에 쿼리 해서 만약에 뭐 이 국가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접한 국가를 다 선택해줘.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 설정은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관련돼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위에 있는 리본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똑같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창을 크게 하거나 줄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페인 시스템은 어도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토 하이드 핀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얘 같은 경우에 카탈로그, 플로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창을 띄워놓고 각각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걸 클릭한 상태로 끌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냅핑이 됩니다. 그래서 스냅핑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툴들이, 만약에 X에서 다 없어졌다는 가정하에 여기 뷰에 가시면은 컨텐츠 페인이 없어지면은 여기 컨텐츠 불러오시면 되고,
아까 카탈로그 페인 여기 있고요. 그래서 스냅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gp툴, 그래서 펑션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놓고, 심볼로지는 바꿀 일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불러왔을 때 심볼로지 포인트드 라인이든 폴리곤이든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심볼로지 페인이 열립니다. 이렇게 가져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피처 레이어 선택하시면 여기 심볼로지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도 똑같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 오토와이드 해가지고 좀 더 넓게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만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UI를 설정해 놓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벡터 데이터 블록을 할 텐데, 제가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포맷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ArcGIS 프로젝트 안에다가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만든 프로젝트 안에 데이터 폴더를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져오실 때 여기 카탈로그에 프로젝트 폴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지고 왔던 이 컨트리 레이어는 우클릭해서 리무브해서 삭제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쉐이프 파일이 있습니다. 쉐이프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끌어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쉐이프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쉐이프 파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컨버전이라 해가지고 데이터 형식을 피처 클래스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Alt Q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 KML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관련된 툴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KML 레이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KML2 레이어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폴더에서 찾아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폴더에서 데이터 안에 KML이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OK를 눌러주신 다음에 런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KML 레이어가 이제 시각화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JSON 파일, 일반 JSON이 있고 GeoJSON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JSON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JSON2 피처가 있습니다. 똑같이 폴더 내지는 파일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런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JSON 같은 경우엔 여기서 넣어주시고 런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 GeoJSON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툴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GeoJSON 같은 경우에도 선택하시고 타입 폴리곤이기 때문에 폴리곤 선택하시고 런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클래스 이름이 똑같으면은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JSON을 덮어쓰기 했네. 이거는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똑같이 아웃풋 이름이 있는데 아웃풋 이름을 다르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지오 프로세싱 페인에 가시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돌린 툴들이 나오고, 여기 체크박스 옆에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어떤 값을 넣고 어떻게 돌렸는지 히스토리가 있어요. 방금 전에 돌렸던 JSON 파일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름을 바꿔서 다시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hape, KML, GeoJSON, JSON 파일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제 ArcGIS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은 파일 지오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형태를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GIS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GIS 데이터 관리도 거의 다 ArcGIS에서는 지오 데이터베이스로 할 텐데, 여기도 쉐이프 파일처럼 잡고 끌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끔씩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좌표계가 없는 쉐이프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시면은 이게 제자리에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는데,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 소스를 클릭해서 스페이셜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좌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분석을 하거나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툴 중에 define
프로젝션이라는 툴이 있어요. 이 툴은 말 그대로 이 데이터는 이 좌표계를 사용한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데이터를 넣고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있는 원래 맞는 좌표계를 넣어주시면은 이제 데이터에 좌표계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포인트, 라인, 폴리곤, 도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로 커버가 될 텐데, 만약에 따로 사용하시는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안 다룬 게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맞춰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동영상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형 데이터가 아니라 벡터 중에 테이블 데이터로 넘어가면은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두 가지, CSV하고 엑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CSV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끌어다가 놓으시면은 테이블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런 식으로 열어가지고 좌표계 뭐 XY가 있을 경우에는 우클릭 하신 다음에 지오코드 테이블 내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Create Points from Table이라고 있어요. XY Table to Point라는 툴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시고, 이 데이터는 좌표계가 위경도기 때문에 X필드 X 넣어주고 Y필드 Y필드 넣어주고, 좌표계 데이터는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OK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이런 식으로 특별시 표시한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엑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ArcGIS 프로 테이블로 일단 한번 변화를 한 다음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그냥 엑셀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엑셀 투 테이블이라는 툴이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그 엑셀 파일을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선택하신 다음에 런 클릭해 주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엑셀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열어보시면은 XY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소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전 세계 어느 언어로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ArcGIS 지오코더를 쓸 수 있는데 이게 돈이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컨섬션이 좀 돼요. 그래서 이거 우클릭하신 다음에 지오코드 테이블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텝별로 밟아가면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냥 지금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Go to Tool 선택하시고, 저희는 로케이터는 월드 지오코딩 서비스, 그리고 주소는 하나의 필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원 필드 선택하시고 어드레스 선택하시고, 이제 컨트리를 한국, 사우스 코리아로 바꾸시고 아웃 필드는 미니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을 클릭하시면은 그 전에 에스티메이트 크레딧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0.24 크레딧, 이게 한 20원인가요?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정도 가격이 나오고, 런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6개의 주소를 찾았고, 이제 리매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 클릭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찾은 주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끈 다음에 베이스 맵을 오픈스트리트 맵으로 바꾸면은, 그래서 줌인해서 보시면은 이게 서울대, 그리고 어트리뷰트 테이블 열어가지고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은 거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아마 경북대일 거예요. 무슨 대인가요 이거? 대구대학교군요. 대구대, 그리고 인천대학교, 울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이런 식으로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들이 만들어 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시각화하는 것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